세대 소통을 위한 세대 강장제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간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이 소통 방법 자체가 달라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연부터 보시죠.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야 통할 거리가 있고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물론 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비슷한 공감대도 형성되기가 쉽고 공감대 때문에 뭔가 또 서로가 얘기할 거리들을 찾기가 쉽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세대처럼 서로 다른 경험들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공통점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는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는 대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관찰한 대화의 포인트는요, 바로 세대끼리 소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선배들은요, 소통하자고 말은 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뭐 이런 말이 좋은 말이라고 하니 쓱 꺼내시고 이러시는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또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선배님들은 소통하자고 하면 무조건 회식부터 생각하십니다. 뭔가 회식 같은 이런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통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까칠한 후배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어떤 거대한 이벤트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이 생각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반면에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통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럼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같은 환경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식 같은 이 거리를 만드는 거고, 통할 수 있는 거, 같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등산도 가는 거죠. 같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통 때문에 등산 가는 팀들도 있어요. 자, 단일성으로 성장했던 기성세대들은 같은 경험이 통할 수 있는 단단한 어떤 우리의 결속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성으로 성장했던 후배 세대들은요, 다양한 이해를 통한 대화 방식이 좀 더 소통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정의가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배들은 대화 주제를 고민하지 말고 대화 상대부터 관찰하시면 됩니다. 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할 수 있는 상대와의 교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관찰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 애써서 뚫리는 게 소통의 길이잖아요. 우리 서로 자,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찰을 통한 마음을 얻는 소통법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대화 주제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들과의 딱 직접적인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점을 내가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서 잘 쓰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거보다 좀 더 관찰한, 내 눈에 포착한 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김 대리는 항상 근거를 3가지 정도씩 쓰더라? 그래서 그런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괜찮겠죠. 저분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구나. 나를 좀 관심 있게 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말은 더 잘 들리고 뭔가 대화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가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되도록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발표력 좋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어서 계속 이렇게 구태연하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발표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잘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왠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하는 말 같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도 않고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꺼낸 주제 같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발견한 가치를 표현할 때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특별하지 않은 날 평범하게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 그래서 무슨 승진이다, 생일이다 이런 행사 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거칠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아주 평상시에 김대리는 굉장히 디테일한 점이 강점인 것 같아. 참 괜찮은 것 같아. 당신 일하는 거 나도 좀 배울 만한 게 있어. 이런 식의 얘기로 내가 발견한 점들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오고 가면 상대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통점이 없어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소통 주제가 생기고요.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세대 간에 있어서 소통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이 점만 우리 중간 관리자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건강한 세대 소통을 위한 그날까지 세대 강장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